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유튜브의 역쟁 유튜브입니다. 네, 오늘은 20번째 시간인데요. 네, 이번에 제가 어떤 한 저의 구독자분이 5.18 민주화운동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5.18 민주화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강의도 역시 여러분들 직접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는 강의 영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사진 출처는 네이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18 민주화운동의 서막 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전두환이 신군부를 앞세워 정권을 장악하고 강제로 대통령이 된다. 정확히 말하면 1979년 12월 12일날 전두환이 자신을 따르던 군대 신군부를 앞세워서 이제 그때 당시 최규화 전 대통령을 이제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다음 이제 1980년 5월 17일 날에 사실상 정권의 99%를 차지하는 이 승리됩니다. 그러나 분노한 광주 시민들은 그러자 그런 게 옳지 않다 생각한 광주 시민들은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게 되니 이때가 바로 1980년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때 5월 18일 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옛날 드라마 제5공화국에도 나오는 것처럼 전두환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시위 같은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학교들 다 휴교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광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인들은 막다가 이제 학생들이 화가 나요. 돌이나 그런 걸 던지니까 이제 화나가지고 학생들의 무참히 두들겨 패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화나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이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그렇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사람들 공격하라고 지시가 내려지고 19일 광주의 시민들은 계엄군과 맞서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군사가 자신이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위험이 되니까 M16이라는 기관 소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몸으로는 무리다 싶어 20일에는 버스를 타고 시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더 위협이 되었는지 계엄군이 이제 이쪽에서 명령 내려 집단 사격을 하는데 이 최초의 사격 명령자는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거 현재 그때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인 이희정 씨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는 우리 같은 그 높은 관리를 참관할 일이 아니었고 단지 그냥 거기 있는 낮은 한 부대의 사고였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 있는 시민군이 자기들도 이제 정당방위하기 위해서 시민군이 나타나 계엄 무기를 들고 계엄을 광주 밖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그때 당시 5.18 관련 사진들인데요. 여기 군인들이 이렇게 학생을 이렇게 그런 거고, 여기 이제 잡아온 사람 시위대를 이제 이렇게 체포해놓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18을 절정이 되겠습니다. 절정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은 이렇게 잠시 휴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22일에서 26일 계엄군은 광주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이 이제 더 이상 광주에 오지 않을 거라며 기뻐했죠. 하지만 그 사이에 광주를 향하는 모든 길목을 막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연행하거나 죽였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의 오빠도 예전에 그때 당시에 연탄차를 끌고 광주에 갔다가 겨우겨우 빠져나왔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렇게 경비가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천병가에 가서 노는 어린아이 2명까지 총을 쏴서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진짜 그런지도 모르고 엄청 기뻐했죠. 그리고 하지만 다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일단 소식을 듣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최후의 항쟁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끝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월 27일 민주화 시민군들은 이제 여자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이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제 전남도청 밖으로 내보낸 뒤에 최후의 항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벽 한 3시 40분 정도 되니까 계엄군은 엄청난 양의 군사와 그런 탱크, 장갑차 같은 무기를 이끌고 시민군을 제압하고 전남도청을 차지합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 30분 4시 시작한 30분 만이었고 5.18 민주화 운동이 시작한 지 거의 한 7일에서 9일 정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5.18의 큰 뜻. 비록 5.18은 계엄군이 진압하고 이렇게 실패로 끝났다기보다는 이렇게 계엄군의 진압에 이게 당하고 말지만 이것은 훗날 1987년 6월달에 있는 6월 민주화 항쟁과 그 다음에 박근혜 퇴진 때 있었던 촛불 집회에도 이런 무력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무력을 써서는 하면 안 된다. 5.18 때처럼 약간 평화적으로, 초반처럼 평화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그런 것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런 독재자나 옳지 않은 일은 절대 따르지 않는 우리 민족의 단결성과 우리 민족의 위대한 민족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제 주위는 그런 5.18을 겪으신 분들 많이 안 계신데요. 실제로 그런 분을 부모로 두시거나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그런 분 두신 분들은 실제로 엄청나게 힘들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M500이라는 헬기의 발칸포를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공격했다는 그런 증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증언이 있는데도 현재 그때 당시 정도항 정부의 간부들은 그런 것들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5.18 민주화 운동의 대표곡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합창이 아닌, 그러니까 할 사람들 많은 합창이 아닌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재창으로 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주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 강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에 민주화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런 분들 주위에 있으시면은 이렇게 산 증인들이니까 한번 직접 그분들에게 이야기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